동로마 제국은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인해 쇠퇴하다가 용병대장 오도아케르에 의해 멸망한 서로마 제국과는 달리 로마 제국의 전통을 계승하며 약 1000년간 더 존속하였습니다. 이를 수도의 옛 이름을 따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교황권과 황제권이 분리되었던 서유럽과는 다르게 황제권이 강한 나라였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최고 지배자이자 교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장을 겸하여 황제 교황주의가 발달할 수 있었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는 문화의 중심지일 뿐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길목에 위치하여 세계 각지의 상인과 상품이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비잔티움 제국의 전성기에는 교회까지 포함하였을 때 인구가 약 1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동서교통의 요충지이자 상공업과 무역의 중심지로 크게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6세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때 활발한 정복 활동을 펼쳐 비잔티움 제국은 전성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는 북아프리카의 반달 왕국을 물리쳤고 이탈리아 반도로 진격하여 동고트 왕국을 정복하는 등 옛 로마 제국의 영토 상당 부분을 회복하였으며 지중해 세계를 통일하였습니다. 또한 유스티니아누스 1세는 다수의 법학자에게 명하여 로마법 대전을 편찬하였습니다. 그의 명령하에 로마 제국의 법률과 역대 황제의 판례 및 칙령 등 국법과 신법을 정리하여 법령집, 개요집을 편찬하도록 하였고 법률 학설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하였으며 새로운 칙령집을 합쳐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완성하였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은 중세 이후 유럽 여러 나라에 계승되었는데 주권, 국가, 정부의 개념 등이 후대의 법률에 큰 영향을 주었고 근대 절대주의와 민주주의 국가 이론에 영향을 끼쳤으며 오늘날 유럽 국가 민법의 바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유스티니아누스 1세는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성 소피아 대성당을 건립하여 옛 로마 제국의 영광을 되살리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스티니아누스 1세가 죽은 후 이민족의 외침이 거듭되어 비잔티움 제국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에 비잔티움 제국은 외침에 대비하기 위해 통치 조직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때 제국 내의 모든 영토를 여러 개의 군관구로 나누고 황제가 임명한 사령관에게 군사권, 행정권, 사법권을 부여한 제도인 군관구제와 군관구제 하에 군역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토지를 지급하여 경작시켰는데 농민이 계속 군역에 종사한다는 조건으로 그 토지를 상속할 수 있게 하였던 제도인 둔전병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비잔티움 제국은 국방력을 강화하였고 귀족 계층의 대토지 소유를 억제하여 자영농을 육성함으로써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9세기 후반부터 비잔티움 제국은 이슬람 세계가 분열된 틈을 타 이슬람 세력에게 빼앗겼던 영토 일부를 회복하며 다시 제국의 번영을 꾀하였습니다. 하지만 10세기 이후 지방 유력자들이 토지를 겸병하여 대토지 소유자가 확산되어 둔전병제가 점차 무너지고 대토지 소유자가 봉건 영주화됨에 따라 황제권도 약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둔전병제가 와해되었기 때문에 둔전병제를 대신하여 용병제가 대두하였습니다. 11세기에는 셀주크 티르크의 침입으로 소아시아 지역의 영토를 빼앗기고 서유럽 세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제4차 십자군에게 약탈당하는 등의 시련까지 겪으면서 비잔티움 제국은 더욱 쇠약해졌고 결국 오스만 제국에 의해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가 함락되어 1453년 비잔티움 제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